안녕하세요. 우주의 경이로움을 함께 나누는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밤하늘에 환하게 떠오르는 저 달. 여러분은 달을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바라보신 게 언제였나요? 어린 시절 추석날 마당에서 올려다보던 그 달. 보름달이 뜨면 괜히 가슴이 설레던 그 기억. 그 달이 지금 다시 인류의 발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임무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달을 향해 날아갔고 그 승무원들이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임무가 돌아온 뒤 과학자들과 우주인들이 이야기하는 달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우리가 평생 알고 있던 달의 모습과는 꽤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4가지 큰 주제로 나눠서 어렵지 않게 우리 일상의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 달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달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은 까마득하게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우주라고 하면 상상조차 안 되는 거리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실제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입니다. 그러니까 달까지의 거리는 서울 부산 구간을 약 960번 왕복하는 거리하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km니까 지구를 10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왜 중요하냐면 아르테미스 2호 임무를 통해 그 거리감이 새롭게 체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 우주선은 달 주위를 직접 선회하며 총 약 10일간의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인들이 지구를 바라보며 전한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주인 중 한 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구가 너무나도 작고 외로워 보였다고. 38만 킬로미터라는 거리가 우주의 척도로 보면 코앞이지만 그 거리에서 바라본 지구는 손가락 하나로 가릴 수 있을 만큼 작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울에 있고 부산이 보인다면 그래도 제법 큰 도시가 보이겠죠? 그런데 달에서 보는 지구는 캄캄한 우주라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파란 구슬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구슬 안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방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귀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시 일깨워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달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동시에 우주라는 광막한 공간 속에서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달의 남극에 물이 있다는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메마르고 황량한 달에 물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다만 우리가 상상하는 간이나 호수처럼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달의 남극 지역. 태양빛이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깊고 깊은 크레이터 바닥에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그늘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온도는 영하 230도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겨울 중 가장 추운 날이 영하 20도 정도라고 하면 그것보다 무려 10배 이상 추운 곳입니다. 그 혹독한 추위 속에 물이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이 달의 남극을 착륙 목표지로 삼은 것도 바로 이 얼음 때문입니다. 왜 얼음이 중요하냐고요? 물은 그냥 마시는 물만이 아닙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뉩니다. 산소는 우주인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수소와 산소를 다시 합치면 로켓 연료가 됩니다. 즉 달의 얼음이 녹으면 달 자체가 우주 탐사의 연료기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름을 모두 서울에서 싣고 가면 차가 굉장히 무겁겠죠. 그런데 대전에 주유소가 있다면 기름을 절반만 싣고 가도 됩니다. 다른 지구에서 화성이나 목성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우주 주유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2호 임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 가능성을
훨씬 구체화했습니다. 우주인들이 달 궤도를 돌면서 관측 장비로 남극 지역의 얼음 분포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했고, 이제 과학자들은 그 양이 수십억 톤에 달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양강 댐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약 29억 톤입니다. 달 남극의 얼음은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바라봐온 저 하얗고 고요한 달이 사실은 미래 인류의 가장 중요한 자원 창고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달의 나이와 탄생 비밀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수수께끼입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은 이른바 거대 충돌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 막 태어난 지구에 화성 크기만한 천체가 엄청난 속도로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지구의 일부가 우주로 튀어나갔고, 그 파편들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서로 뭉쳐서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충돌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만약 그 순간을 옆에서 봤다면 지구 전체가 불덩이가 되는 장면을 목격했을 겁니다. 충돌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지구 표면 전체가 마그마 바다로 뒤덮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달에서 가져온 새로운 암석 샘플과 아르테미스 2호 임무에서 수집된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달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식었고 초기의 달 내부에서 화산 활동이 훨씬 격렬하게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달 표면의 거무스름한 부분들, 우리가 달에서 토끼 방아 찧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 무늬들, 그것이 사실은 수십억 년 전 화산이 폭발해 굳어진 용암 평원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그 넓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 그중 큰 것들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 훨씬 넓습니다. 한반도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달의 일부 용암 평원은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아르테미스 2호가 돌아오면서 달의 나이에 대한 이해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달은 약 45억 년 전에 탄생했지만 달 표면의 크레이터 대부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38억에서 41억 년 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를 후기 대폭격기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소행성들이 태양계 내행성들을 집중적으로 강타한 시기입니다.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달에 남아 있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바람도 비도 침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년 전의 충돌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달은 태양계의 역사 박물관입니다. 지구는 판구조 운동과 기상현상 때문에 오래된 흔적이 지워지지만 달은 수십억 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호박 속 화석처럼 태양계 초기의 모습이 달 표면 위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달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달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우주 탐사 이야기에서 잠깐 벗어나서 달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밀물과 썰물입니다. 바닷가에 사신 적 있으시거나 해수욕을 즐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닷물은 하루에 2번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달의 중력이 지구의 바닷물을 당기는 힘, 즉 조성력 때문입니다. 만약 달이 없다면 밀물과 썰물의 폭이 지금의 약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갯벌 생태계가 무너지고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번식 주기가 깨집니다. 조기, 낙지, 굴, 게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해산물들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입니다. 현재 지구는 자전축이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 덕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생깁니다. 그런데 달이 없다면 이 자전축이 불안정해져서 수만 년 주기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전축이 10도만 더 기울어도 기후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지금의 서울이 적도 기후가 되거나 시베리아 기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은 마치 지구가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닷과 같습니다. 45억 년 동안 조용히, 묵묵히 지구 옆에서 균형을 잡아준 존재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 임무가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준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달은 단순한 탐사 목적지가 아닙니다. 달은 지구 생명체가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수십억 년 동안 환경을 안정시켜준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을 이제 인류가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일하고 더 먼 우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달은 우리와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동시에 우주 속 지구의 외로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달의 남극에는 수십억 톤의 얼음이 잠들어 있어서 미래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연료기지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달은 태양계 역사 45억 년에 그대로 간직한 박물관으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를 안정시켜온 조용한 수호자였습니다. 어릴 때 추석날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기억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그 소원이 무엇이었든 그 달은 수십억 년 동안 지구를 지켜온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다시 인간의 손길이 닿은 달은 또 다른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창문을 열고 달을 한번 올려다봐 주세요. 저 달 위에 지금 인류의 발자국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어쩌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직접 밟게 될 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렵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우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